아버지, 최지우가 재벌 회장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태현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아버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는 그 얼굴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뭔가? 회장이 물었을 때 최지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충격, 혼란, 두려움, 설렘이 뒤엉킨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낡은 알람 시계 소리가 서울 외곽 작은 원룸을 깨웠습니다. 최지우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의 물때 자국을 바라보았어요. 25평방미터 남짓한 이 공간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35년을 살아오며 이보다 큰 집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도 별일 없이 끝나겠지. 최지우는 일어나서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눈가의 잔주름과 입꼬리의 그림자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곳을 나와 혼자 살아온 긴 시간들이 모두 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최지우와 부모님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최지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진을 찍고 불과 한 달 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될 줄은.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최지우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꿈도 희망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만 하는 삶이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최지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냉장고 안에 달걀 2개와 김치 몇 조각이 오늘 아침의 전부였어요.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누어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고아원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먹던 밥상이었지만 그래도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최지우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았어요. 10년 넘게 이 골목을 오가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장을 보러 오는데 최지우는 늘 혼자였거든요. 길가에서 마주친 젊은 부부가 아기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런 평범한 일상이 최지우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 그런 당연한 것들이 최지우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상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주머니, 시금치 한 단만 주세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최지우를 보며 웃어주셨어요. 혼자 사니까 양이 많으면 버리게 되지. 이것도 가져가 서비스야. 작은 친절이었지만 최지우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가족이 있었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최지우가 인사를 하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너 요새 더 말랐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지우는 울컥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걱정해 주셨을까요? 시장을 나온 후 최지우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걸레, 세제, 고무장갑들이 가방 안에서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최지우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정부라는 일만이 그녀를 살아가게 해주는 이유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다 보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모두들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최지우만 홀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전화를 받더군요. 응,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저녁에 뭐 해 먹을까? 평범한 대화였지만 최지우는 부러웠어요. 저런 전화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사람은 알까요? 그냥 청소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야.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마음 한켠의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밤마다 울며 그리워했던 부모님의 품,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최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새롭게 출근하게 된 곳은 강남 한복판의 재벌 회장 저택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김태현 회장 댁이군요. 여기 유명한 곳이에요. 큰 집이지.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나타난 저택의 모습에 최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과 호화로운 건물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확인받는 동안 최지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경비원들의 엄격한 눈빛이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최지우 씨 맞으시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원을 걸어가며 최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어요. 잘 가꾸어진 나무들과 화단, 분수대까지 있는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현관문 앞에 서자 집사가 나와서 최지우를 맞이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되실 최지우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그림들이 압도적이었어요. 발걸음마다 울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서자 집사가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새로 오신 가정부분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시게. 문이 열리자 최지우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에서 한 노인이 책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최지우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최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집무실 안에 앉아있는 회장의 모습을 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그 얼굴, 그 눈빛이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아버지. 최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 김태현의 얼굴이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미소를 지을 때의 주름까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괜찮나? 얼굴이 하얗네. 김태현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할 것 없네. 편하게 하게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그 얼굴에
최지우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정말 아버지를 쏙 빼닮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회장과 같은 모습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뭔가 최지우입니다. 최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지우, 좋은 이름이네. 나는 김태현이야. 앞으로 잘 부탁하네. 회장이 손을 내밀자 최지우는 당황하며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그 손에 온기가 전해져 오는데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어른을 마주한 게 말이에요. 회장님,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가정부든 모든 사람은 사람이지.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내자고. 가족이라는 말에 최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가족 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고아원을 나온 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최지우가 깊게 인사를 하자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기억 속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어린 최지우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 말이에요. 집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아, 맞구나. 지우 씨, 집사가 일 알려줄 테니까 천천히 익혀가면 돼. 급할 것 없어. 회장이 나가고 나자 최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이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 정말 존재할까요? 특히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가정부인 자신에게 이토록 친근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최지우 씨,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집 구조부터 알려드릴게요.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저택을 둘러보는 동안 최지우는 계속해서 회장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도 말투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아버지를 닮아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완벽했어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다가 최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에 김태현 회장 사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최지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사진과 거의 똑같았어요. 나이도 체격도 심지어 미소까지도 말이에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최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김태현 회장은 재벌이니까요. 최지우 씨,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집사의 목소리에 최지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그래요.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봐서.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택 투어가 끝나고 실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의 서재 청소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다시 그 집무실에 들어서자 최지우의 가슴은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서재 곳곳을 청소하며 최지우는 회장의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상장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런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본 건데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보니 젊은 남녀가 아이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최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여자는
여자는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어떤가? 일이 어렵지 않나? 최지우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일어났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그런데 지우 씨, 회장이 최지우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 젊은 나이에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궁금해서 말야. 최지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일까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가정부의 사연에 이토록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우 씨, 앞으로 여기서 일하는 동안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혼자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거든. 그 말에 최지우는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도 혼자라는 건가요?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도? 이틀이 흘러 최지우는 저택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님과 마주치는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은 2층 손님방들을 정리해 주겠나? 김태현 회장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어요. 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여전히 신기했거든요. 다른 부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최지우는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회장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시간순으로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0년 전쯤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아버지랑 똑같아. 최지우는 사진 앞에서 멈춰서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젊은 김태연의 모습이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일치였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의 손녀 김서연이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28살의 서연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최지우가 온 이후로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새로운 가정부 어떠세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지우 씨 말인가? 참 좋은 사람이야. 일도 꼼꼼히 하고 성격도 차분하고 말이야.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서연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 안 돼. 지우 씨는 진실한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돈 많은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을 들은 최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돈 때문에 여기 온 것처럼 말하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냥 생계를 위해 일할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할까요? 손님방 청소를 시작하면서도 최지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의심받는 시선은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한 청소 이상의 눈치를 봐야겠어. 최지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안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청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지우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요리사 김아주머니, 정원사 박씨, 운전기사 이씨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씨, 적응은 어때요? 김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네, 다들 잘해주셔서 괜찮아요. 회장님이 지우씨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처음 보는 일이야. 정원사 박씨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요리사 김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회장님이 새 직원에게 저렇게 관심 보이시는 건 처음 봐. 왜 그럴까요? 최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김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운전기사 이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회장님 아드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드님이요? 응, 큰아들 말이야. 지금 회사 전무로 있는 김동혁 씨. 그분이 요즘 아버지한테 자주 불만을 표시한다더라고. 최지우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떤 불만이요? 회사 경영권 문제 때문이래. 자기가 후계자인데 아버지가 아직도 모든 걸 결정하신다고 불만이 많다더라고.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요즘 좀 안 좋아. 지우 씨도 조심해야 해. 괜히 휘말리지 말고.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김동혁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그는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정부가 최지우 씨군요. 동혁이 최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마치 최지우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우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자 동혁은 차갑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신다던데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군요. 그 말투에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최지우는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냥 성실히 일할 뿐입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실 리 없는데. 동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죠? 최지우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목적이라뇨? 저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그럼 좋겠네요. 우리 집안은 복잡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혁이 나가고 나자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최지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우 씨, 조심해야 해. 전무님이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야.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오후에 다시 회장 서재를 청소하러 갔을 때 김태현 회장이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최지우가 들어서자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 씨, 동혁이가 뭔가 말하지 않았나? 별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회장은 최지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미안하네. 우리 집안일로 지우 씨가 불편한 일 당하게 해서. 괜찮습니다, 회장님. 괜찮지 않아. 지우 씨는 그냥 일하러 온 건데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나?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도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은 어디서든 있는 일이니까요. 아니야, 지우 씨.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회장이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우 씨가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네. 예. 아니야,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최지우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최지우는 점점 회장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재에서 차를 나누며 나누는 대화가 일상이 되었어요. 회장은 최지우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보곤 했고, 최지우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고아원에서는 어떻게 지냈나? 많이 외로웠을 것 같은데. 김태현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최지우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이 그리워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그리웠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도 외로우신 적 있으셨나요? 최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아주 많이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어.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나서 말이야. 그 순간 최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도 자신처럼 큰 상실을 겪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동혁이 서재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거든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뭔가? 중국 프로젝트 계약서에 사인하셨다면서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검토한 거야.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요? 저는 전무인데 이런 큰 결정을 왜 혼자 내리세요? 동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최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지우 씨는 그대로 있어.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 회장이 최지우를 말렸어요. 동혁은 그 모습을 보더니 더욱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이 사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니겠죠? 뭔 소리야?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이 가정부한테만 신경 쓰시고 회사 일은 뒷전이고. 최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 때문에 부자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전무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지우 씨. 동혁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지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거지. 아버지가 더 이상해지셨어요. 가정부 하나 때문에 아들과 싸우려고 하시다니. 가정부 하나라고? 지우 씨는 사람이야, 사람. 부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최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지우가 서재를 나가려 하자 회장이 불렀습니다. 지우 씨, 잠깐만. 하지만 최지우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며 걸어가는데 뒤에서 동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요. 최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상하다니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그날 오후 최지우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우 씨 들었어?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뭐요? 전무님이 사람을 시켜서 지우 씨 신상을 조사한다던데. 최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신상 조사요? 응, 출생부터 지금까지 다 조사한다더라고.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는지 확인하려나 봐. 운전기사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무님이 워낙 의심이 많으셔서 그래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다 조사하거든요. 하지만 지우 씨는 좀 심한 것 같아. 정원사 박 씨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더 깊이 파는 것 같더라고. 최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에게 뭔가 숨길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을 왜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야. 김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지우 씨,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뭔가 궁금해서. 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최인수, 어머니는 박미영이셨어요. 그 순간 김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좋은 이름이네 해서. 하지만 김아주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지우는 회장 서재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자리에 없었고 조용한 서재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서랍이 또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사진을 꺼내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정말 아버지와 똑같았고 여자는 어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는 설마 나? 최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뒤를 보니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마이너스 1989년 겨울. 1989년 겨울이라면 자신이 태어난 시기였어요. 그리고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최지우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더욱 떨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 씨.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김태현 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이, 그 사진을 어디서 봤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최지우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어서. 그런데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지우 씨, 회장이 최지우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회장의 표정에서 최지우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회장님, 저에게 숨기시는 게 있으신가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겠나? 그날 밤 최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일치였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김태현 회장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새벽 5시 최지우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찍 나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저택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 복잡한 표정, 그리고 아직은 말할 수 없다던 그 말까지. 저택에 도착해서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시작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였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 씨, 일찍 왔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김태현 회장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래. 어젯밤 일 때문에 말이야. 회장이 최지우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우 씨, 미안해. 어젯밤에 당황스러웠을 거야.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오랫동안 숨겨온 일이 있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최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전에 회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지우 씨부터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우연히 여기 온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 씨가 여기 온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김동혁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최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의 어머니, 그러니까 김 회장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의식불명이라고 해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회장은 최지우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 씨, 미안해. 이야기는 나중에. 괜찮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가세요. 회장과 동혁이 급히 나간 후 저택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장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긴 하지만 갑자기 쓰러지셨다니 걱정이네요. 정원사 박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지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하니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최지우는 혼자 회장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급하게 나가시면서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또다시 그 서랍을 보게 되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생각나서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낡은 편지 몇 통과 병원 진료 기록서, 그리고 출생신고서 같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편지를 펼쳐보니 깜짝 놀랐어요. 태연아, 미안해. 지우를 보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할게.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하지만 최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편지에 쓰인 지우라는 이름, 그리고 그 필체가 기억 속 아버지의 글씨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다른 서류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출생신고서에는 최지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부모 이름 란에는 최인수와 박미영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지? 최지우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까요? 그때 병원 진료 기록서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1990년에 작성된 기록인데 DNA 친자 확인 결과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친부 김태연, 친모 이윤희, 자녀 최지우. 최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김태연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뜻인가요? 그럼 자신이 알고 있던 부모님은 누구란 말인가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고아가 아니라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고아원에서 살아야 했던 걸까요? 더 많은 서류를 뒤져보니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1990년에 작성된 또 다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입양 보내기로 함.
친부모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태연의 서명이 있었어요. 자신의 친아버지가 직접 자신을 입양 보낸 거였습니다. 왜 그런 거지? 최지우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는데 왜 고아원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위험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김동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전무님,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우연히 나타난 가정부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보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동혁이 서류들을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재벌 회장의 숨겨진 딸이 가정부로 들어와서 유산을 노리는 거군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네요.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이 모든 서류를 보고도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동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틈을 타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정말 몰랐어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다고요. 하지만 동혁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실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아버지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었나요? 최지우는 억울했어요. 자신도 방금 알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전무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동혁이 차갑게 말하고는 서재에서 나가버렸어요. 최지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날 밤 최지우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서류들이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김동혁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친아버지셨던 건가요? 최지우는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 최인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김태연 회장과는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최지우는 저택으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김동혁의 말대로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께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아주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우 씨, 어디 있어요? 오늘 안 나왔길래 걱정돼서. 아주머니,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최지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했어요. 김아주머니는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 병원으로 와봐요. 회장님이 지우 씨를 찾고 계셔요. 회장님이요? 응,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계속 지우 씨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최지우는 가슴이 복잡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회장님, 김태연 회장이 고개를 들어 최지우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지우야. 회장이 처음으로 최지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지우도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래 나야. 내 아버지야. 회장이 일어서서 최지우를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어린 시절 꿈꿔왔던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보내셨어요? 왜 혼자 살게 하셨어요? 최지우는 아버지 품에서 울며 물었어요. 30년간 쌓인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최지우를 꼭 안았어요. 사실은 내 엄마 때문이었어. 내 친엄마인 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엄마요? 회장은 최지우를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은희는, 내 엄마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당시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가문의 압박이 심했거든. 최지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은희가 임신했을 때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지.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은희와 아기, 그러니까 내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무슨 위험이요? 당시 우리 가문에는 복잡한 상황이 많았어.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사업상 적들도 많았지. 만약 내 존재가 알려졌다면.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희는 출산 직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너는 안전한 곳에 맡겨야 했지. 그래서 최인수, 박미영 부부에게. 맞아. 그들은 은희의 친구들이었어. 아이가 없어서 늘 아쉬워하던 부부였지. 은희가 생전에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너를 맡기고 싶다고 했었거든. 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양부모님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그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도 상황이 복잡했어. 동혁이가 태어나고 아내와의 관계도 어려웠지. 무엇보다 내가 이미 고아원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보셨던 건가요? 맞아. 고아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회장이 최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가정부 자리를 만들어서 너를 불렀던 거야. 그럼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물론이지.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알아봤어. 은희를 너무 닮았거든. 최지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회장님이 자신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던 이유, 따뜻하게 대해주신 이유가 모두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혁 형은 저를 싫어해요. 동혁이는 무서워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누나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서.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셨는데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회장은 최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사실 할머니도 내 존재를 알고 계셔. 할머니도요? 응. 은희를 많이 아끼셨거든.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보고 계셨어.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작고 여윈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지우가 맞니?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최지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지우. 얼마나 고생했을까.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은희야. 은희가 많이 닮았구나. 우리 은혜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 최지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김동혁이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최지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건가요? 동혁아, 지우는 아직도 저 여자한테 속고 계신 건가요?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혁아, 지우는 내 누나야. 진짜 가족이란다. 할머니까지 속이다니. 도대체 뭘 노리는 거예요? 동혁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 순간 최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저 그만 가겠어요. 지우야, 안 돼. 김태현 회장이 최지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찾은 가족인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 하지만 최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면 가족들만 힘들어져요. 동혁 형도 저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아니야, 지우야.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김동혁이 비웃듯 말했어요. 해결이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정말 제 누나인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할머니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동혁아, 지우는 정말 내 누나란다.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할머니, 나이가 많으셔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가정부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최지우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혁 형, DNA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의심이 풀릴 거예요. 뭐라고? 저도 진실이 궁금해요. 정말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요.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최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지우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확신해. 하지만 동혁 형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최지우의 눈에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동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만약 가족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당장 사라지겠다고 약속하세요. 동혁아, 회장이 화를 냈지만 최지우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라고 판명되면 형도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최지우는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매일 전화를 걸어 걱정을 표했어요. 지우야, 집으로 돌아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내 딸이야.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게 명확해진 후에 결정할게요. 며칠 후 김아주머니가 최지우의 원룸을 찾아왔어요. 지우 씨, 어떻게 지내요? 아주머니,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웠죠? 김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무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고.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에요. 지우 씨가 잘한 거예요. 이런 일은 명확히 해야죠. 김아주머니가 최지우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느꼈어요. 지우 씨가 뭔가 특별하다는 걸요. 회장님이 그렇게 아껴하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회장과 동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됐어요. 최지우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와 최지우 씨는 친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그 순간 김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반면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동혁이 중얼거렸어요. 최지우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진 거였어요. 동혁 형? 최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제 믿어주실 거죠? 저는 정말 여기서 가족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었어요. 동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누나. 그 한마디에 최지우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거죠? 회장이 대답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야, 동혁아. 지우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겁이 났어. 겁이요? 거부당할까봐. 지우가 나를 원망할까봐 말이야. 최지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힘든 선택이었다는 걸 이해해요.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깨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병실로 달려가니 할머니가 훨씬 좋아 보이셨어요. 지우야, 결과 어떻게 나왔니? 할머니, 정말 가족이 맞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지우가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할머니가 기뻐하시자 동혁도 마음을 돌린 것 같았어요. 누나, 정말 미안했어요. 의심해서. 괜찮아요, 동혁 형. 저도 갑작스러웠으니까 이해해요. 앞으로는 정말 누나로 모시겠어요. 최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같은 또래잖아요. 편하게 해요. 동혁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지우야? 네, 오빠. 그 순간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완전한 소속감이었습니다. 회장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지우야,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있을 자리를 준비해뒀어. 아버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지우야. 이제 우리가 함께야. 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자신이 속할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우가 상속 문제도 있고.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지우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우선은 가족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자. 최지우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다른 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시간은 많으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최지우에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최지우는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김태현 회장의 딸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최지우는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아침마다 정원을 돌보고 할머니께 안부를 여쭈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평범한 행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뭐 하고 싶니? 아침 식사를 마치고 김태현 회장이 물었어요. 요즘 회장은 최지우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30년간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최지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인 사람들 말이에요.
최지우의 말에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어떤 방법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그곳에서 자랐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그때 김동혁이 들어왔어요. 요즘 동혁은 최지우를 진심으로 누나로 여기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무슨 이야기 중이에요? 동혁아, 지우가 고아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네. 정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딱 맞네요. 동혁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에 최지우는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동혁이 이제는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영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한 달 사이 많이 회복되신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지우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야? 할머니,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착한 아이구나. 정말 은희 딸이야. 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였거든. 제 엄마도 그러셨어요? 그럼 은희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지. 자기가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 최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몰랐던 친엄마의 모습을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해볼까, 지우야? 회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준비해보자. 몇 주 후, 최지우는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가정부가 아닌 후원자로서 말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최지우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지우야? 정말 지우가 맞니?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그런데 너 혹시 뭔가 좋은 일 생겼니?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 최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가족을 찾았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지우가 드디어 가족을 찾았구나. 원장 선생님이 최지우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감동적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언니, 언니도 여기서 살았어요?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최지우에게 물었어요. 응, 언니도 너희들처럼 여기서 자랐어. 그럼 외로웠어요? 많이 외로웠지.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저도 언제 가족 생길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최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분명히 생길 거야. 언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최지우는 본격적으로 고아원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동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뭐가 대단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남을 위해 일하는 모습 보기 힘든데. 누나는 정말 마음이 예쁜 것 같아요. 오빠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뭘 했다고. 누나가 다 하는 거죠. 요즘 남매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진짜 남매처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야, 행복하니? 회장이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지우가 돌아와서 우리 집이 정말 따뜻해졌어. 맞아요. 누나가 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동혁도 동감했어요. 지우 덕분에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할머니도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은희야, 우리 지우가 정말 잘 자랐지?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 안심해도 돼. 최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최지우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석양이 정원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꽃들도 활짝 피어서 향기로웠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최지우는 꽃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정말로 그랬어요. 고아원 시절의 외로움, 혼자 살아온 긴 시간들이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장이 정원으로 나와서 최지우 옆에 섰어요. 무슨 생각 중이야?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지. 부녀는 나란히 서서 정원의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최지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지우야. 정말 행복해. 석양이 지고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평화롭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지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가고 최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혼자였던 최지우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게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법입니다. 최지우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따뜻한 품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